2021년 7월 30일 금요일이었고요.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초간단 시황뿐만 아니라 특별한 팁 3가지를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24% 하락,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24% 하락, 짜 맞춘 듯이 하락률이 같았죠. 코스피 지수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반등 보였다가 쭉 밀립니다. 그리고 종가 저가, 즉 원의 하락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이너스 40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2.99% 하락. 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참조를 하시나요? 자, 전일 종가가 어땠고 밤사이 미국장이 올랐다 또는 내렸다, 이런 것들을 갖다 보시죠. 당연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특별히 눈여겨서 봐야 되느냐? 바로 장중의 흐름입니다.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 10분 차트입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였구나. 종가까지 올라 있다가 마지막 부분에 급락이 나왔네. 왜 이 부분이 나왔던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뉴스만 검색해 보셔도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혹은 또 장중에는 내리다가 마지막 부분에 들어올려서 끝났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참고해서 다음날 아침에 코스피 지수 예상 시가 부분 나오는 걸 보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 코스피 예상 지수를 보셔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선물 차트 있죠. 선물을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 또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이 어떤 선물을 갖다가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예상 체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선물 지수가 0.5포인트 상승 출발이다. 혹은 0.5포인트 하락 출발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 체결가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겠구나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판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토대로 왜 예상 체결가가 이렇게 높지? 혹은 낮지? 라는 부분들이 이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세력들의 의도겠죠. 이거는 저희 같은 개인들이 예상 체결가를 갖다가 물량을 실어가지고 뻥카를 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메이저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가를 갖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겠구나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앞에 거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야간 선물입니다. 이전에는 CME에 거래돼서 상장됐었죠. 지금은 유렉스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간 선물이 거래가 되고 마감이 됩니다. 야간 선물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마감이 되고요.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마감이 됩니다. 미국 본장 같은 경우가 새벽 5시쯤 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의 흐름이 한동안 더 지속이 되죠. 즉, 이 시간 동안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야간 선물이 어땠구나라는 이 차트를 동시에 비교를 합니다. S&P, 나스닥. 자, 아래 게 S&P고요. 위에 게 나스닥입니다.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얘가 더 강할 때가 있고요. 또 나스닥이 뭔가 더 치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하락이 나올 때는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어떤 디커플링 상황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S&P를 기준으로 야간 선물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가는구나. 즉,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커플링 상황일 때는 나스닥 지수가 가는 만큼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다음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강세가 나올지 또는 하락세가 나올지 이걸 판별해 보는 어떤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금요일날 시장의 모습입니다. 금요일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갖다가 장중에는 보였다가 우리나라 장시간에 그래서 14,81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개장함과 동시에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고점권에 머물다가 거의 종가 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전일 종가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나스닥 선물은 14,910포인트가 전일 종가였고요. 대략적으로 6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라는 것, 바로 야간 선물입니다. 증권사 HDS 상에서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조회가 어렵다라고 하면 investing.com이라든지 또 기타 나스닥 선물 지수나 S&P 선물 지수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시황 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2%대로 하락률이 비교적 깊었죠. 그리고 종가 저가에 마감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섹터적으로 봤을 때도 제약 바이오 쪽이 약했구나. 얘네들이 약했다는 건 뭘까요? 다른 개별 주주들도 힘을 쓰긴 좀 어려웠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LG화학하고 포스코 상승 마감했고요. 현대차 마이너스 1.88%, 그리고 네이버 1.37% 하락세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중의 흐름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일봉상의 흐름을 갖다가 봐야 되겠죠. 내가 이 종목들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어떤지. 왜냐하면 시장이 강세인 상황, 약세인 상황, 그리고 뭔가 박스권인 상황에서는 종목들이 뭔가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거나 또는 이 시장을 따라가거나 하락이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정도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평에 눌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2평 위에서 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요. 또 내려가다 보면 한번 반등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꺾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평선 위에 올라있는 종목들, 삼바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개별 호재 혹은 또 인터넷주들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일 때 함께 뭔가 치고 올랐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내가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군 내지는 업종들에 들어가 있어야 그나마 기회가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황을 판단할 때 또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현대차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얘는 약간이나마 우상향,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이나마 우하향. 그렇기 때문에 같은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비교적 약세권,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시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아주 세 번째 팁입니다. 바로 프로그램 매매 부분인데 이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왔죠. 바로 비차익 매매 부분입니다. 과거 5, 6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차익이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가 움직였습니다. 뭐 웩도독이라고도 표현했죠.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베이시스와는 상관없이 정말 그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매수해버리거나 매도를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비교적 큰 물량들이 비차익 쪽에서 한 번씩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30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꺾이지 않고 비교적 큰 음봉 모양으로 이런 시장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동향이 어떤지를 함께 살피시라는 거. 이 부분을 판별하다 보면 오늘 시장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에 놓이는구나. 혹은 또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여건이 놓이는구나. 물론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고 말씀드린 거지만 코스닥은 비교적 이런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적습니다. 이제 차익 쪽이나 프로그램이나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상승세가 나타날 때 또는 비교적 큰 하락세가 나타날 때 이 비차익 프로그램 부분을 항상 살피시라는 것.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비차익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혹은 현재 시장 상황처럼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쪽에 프로그램이 쏠려 있구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대형주들이 못 가고요. 대형주들이 못 가다 보면 중소형주들도 같이 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선물 옵션 시황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선물 차트 유사하죠.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1.16% 하락한 424.40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4일치 10분봉 차트만 보게 되더라도 큰 박스권 속에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속에 놓여 있다라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요?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럴 때는 양매도, 옵션 양매도를 통해서 수익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럼 옵션 양매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물 옵션 계좌가 개설돼야 되고요. 개설된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네이키드 매수나 옵션 양매수 쪽이 유리한데 옵션 양매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이날만 하더라도 선물지수가 약보가 출발했고요. 종가 저가까지 거의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풋옵션 105% 상승, 콜옵션 마이너스 55% 하락. 자, 콜옵션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0.44포인트 손실이 났겠죠. 그리고 풋옵션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1.07포인트 수익이 났을 테고요. 그러면 한 계약씩 양매수를 했다고 치면 대략적으로 0.6포인트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옵션 양매수의 수익 원리겠죠. 그런 것처럼 옵션 양매수라는 방법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방향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됐다.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 상태가 어떻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만 확인된다라고 하면 수익을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매주가 만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한 번에 죽고요.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될 때는 급격하게 폭등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매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뭔가 박스권상에 놓여져 있을 때는 시장이 내려갔지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또 내려갔지만 올라와서 전일 종가 대비 똑같이 끝나고 또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한 3일만 지속되고 나면 옵션의 프리미엄이 양쪽 콜옵션, 풋옵션 둘 다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즉, 이 구간에서 내가 양매수를 해서 이틀간 포지션을 끌고 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손실이 상당히 커졌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영상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양매수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꼭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앞으로 8월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감히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장 모습만 보죠. 코스피 선물. 자,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갖다가 현 선물 매수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코스피, 코스닥 현물이고요. 선물이고요. 현 선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어떻습니까? 현물 매도, 선물 매도. 그래서 현 선물 매도를 했죠. 기관 같은 경우는 선물은 매수했지만 현물은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에 코스닥 쪽은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보단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이날 같은 경우에는 동반 순매도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시장이 꼭 하락을 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뭔가 매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가기보다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누군가 하나가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시장이 가게 되죠.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는데 개인이 매수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비교적 약세권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원리를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다만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거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수의 입지에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무엇 때문에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이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종가 저가까지 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아마존닷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나스닥 선물이나 S&P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홍콩장 시장 열릴 때 저점을 찍고 장 중에는 오히려 계속 반등을 하다가 아까 차트 보여드리는 것처럼 거의 이제 종가 고가 부분에서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단순한 어느 한 기업의 실적만 갖고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비교적 펀더멘탈이 약한 시장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미국이나 강했던 어떤 유럽 증시에 비하면 한국, 홍콩, 또 아시아 어떤 국가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우상향하고 있는 위에 있는 시점이 아니라 지금 아래권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그리고 왜 이러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관찰해 나가다 보면 시장을 갖다가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